태양의 성격이 있어요. 어떤가요? 밝아, 성정이. 그 다음 화라고 하는 것은 썰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썰의 영역이니까 말도 잘해.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예의 오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이 인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화는 예, 그 다음 토는 신, 믿음, 금은 의, 그죠? 수는 지혜, 인예신, 그죠? 의지잖아요. 병화는 이렇게 예의 오상이니까 예도 잘 지키고 말도 잘하고 환하고, 그 삼명통에서 태양이라고 했던 만큼 환해. 동물로 보면 누구라고요? 고양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이기적이고 겁도 없어. 그럼 고양이가요, 겁이 있을 것 같아요? 겁이 없어요. 막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끝까지 보고 있어. 그래서 쥐라도 한 마리 잡으면 쥐 가지고 놀아. 예의 가르치고 한다고요. 겁이 없어, 병화는. 이렇게요. 그런 병화가 목화의 영역의 발산의 양의 영역으로 태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의 격을 보니까 어디로 와 있다고요? 편재로 와 있어. 편재.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의 외형은 일간은 보니까 병화로 아주 밝은 성격이 있는데, 나의 선천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로 들어와 있어요? 편재로 와 있어. 편재는 어떻다 그랬어요? 계산적이잖아요. 같은 계산적인데 편재는 어떤 계산이에요? 화끈한 계산이에요. 근데 편재는 어떻게 돈을 취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요, 고수업을 해도 잘 돈을 못 따요. 내가 패를 슬쩍만 흔들어도 딱 보고서도 화토 48 중에 뭐가 어떻게 들어서 어떤 구조로 섞여 있고 내가 몇 장 있으니 쟤는 어떻게, 그걸 안다고 벌써. 편재. 그러니까 편재는 머리가 어떨까요? 대단히 좋아요. 기동성이 있고 아주 감각이 뛰어나고 예민하고 총명하고 눈치가 9단이야. 눈치 100단이야. 900단이야. 그래서 절간에 가서 뭘 먹는다고요? 새우젓을 먹는 사람이 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이치가. 돈은 머리 좋은 순수로 오는 거 아니에요. 돈은 뭘로 온다고요? 꾸준하고 느긋하고 진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나 이렇게 정제격들이 돈 버는 거예요. 편제격들이 돈을 보면 왕창 벌겠지.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왕창 해. 눈치코치 내지를 때 내지는. 근데 여기 단점은 뭐예요? 내지를 못해. 그래서 편전 편지대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삶의 안정성은 조금 희박하겠죠. 정제는 한국인이니까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제는 이러한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자고요. 병화일간을 아까 우리가 외형 쪽으로 봤어요. 그렇죠? 외형 쪽으로 보니까 이 병화일간은 대단히 하여튼 성정이 밝고 태양처럼, 그 다음 고양이처럼 기회도 잘 보고, 이런 사람이 편재의 이러한 눈치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밝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어떻다고요? 이기적이지 뭐야. 계산적이고, 화끈한 듯 보여도 속내는 어때요?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갔어. 평상시 보니까 이 사람 성적은 어때요? 노래방에 가면 야 노래도 잘하고 마이크도 안 놓을 것 같구나. 야 대단하구나. 노래방에 가니까 노래도 잘해. 왜? 이 사람들은 왜? 엔터테인먼트고 만능 요령꾼이니까 잘 놀아. 근데 계산할 때는 어떻다고요? 안 보여. 그러니까 데모할 때 상관이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데모할 때 잡혀갈 때는 누가 빠진다고요? 빠진단 말이에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꾀돌이, 요령꾼, 만능 제주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선 눈치가 900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제가 있는 데 가면 재미납니다. 아주 잘 놀아요. 흥미롭게. 근데 이 사람 계산할 때 되면 없어져. 그게 좀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정제를 한번 보시자고. 이번에는 정제를 보니까 한 장을 넘겨 보실까요?
정제를 보니까 을사정축, 을사, 정축, 갑자, 기사. 보시자고요. 추골에 태어난 간목일간. 추골이라고 하는 것은 섣달이에요. 그렇죠? 자월은 동지달이고. 섣달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음력으로 보면은 12월 달이니까 양력으로 보면 내년 1월 달쯤 되겠죠. 그렇죠? 가장 추운 때예요. 이런 추골에 태어난 간목. 어쨌든 지장간을 가보시자고. 축에 개신기가 있어. 개신기. 이 개신기 속에서 번기가 기토가 천간에 투간돼 있죠. 그럼 나머지는 볼 건 없어. 신금계수는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십성대비하니까 정제지요. 내가 극하는데 음량이 틀리니까 정제지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제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제의 선천을 논하기 전에 나의 간목의 외형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간목은 아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렇죠? 쭉쭉빵빵해 폼새폼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간목과 하여튼 목과 화는 토를 죽이고, 토는 지금 우리는 재석의 수렴 욕망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왼쪽은 목화의 영역은 어때요? 발산의 양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드러내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성격은 어떻다고요? 인하고. 그 다음 삼명통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성적은 간목위일 그랬으니까 태양의 성적이고, 동물로 보니까 여우의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장자의 기운이 있고, 그렇죠? 장남 장녀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도 간목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 착한 데다가 어진 데다가 간목 자체가 쭉쭉빵빵이니까 잘생겼지 뭐, 그렇죠? 이런 사람이 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대단히 어때요? 겉모습은 멋있지 뭐, 점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정제야. 편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단히 계산적이야. 물론 계산적이야. 근데 여기는 성격이 머리도 좋고 하니까 좀 화끈하지만 여기는 어떻다고요? 원래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한국은행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직자형이에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화끈하거나 그러진 못해. 약간 소심박약해. 그래서 노래방에 갔더니 겉모습은 어때요? 아주 화끈해서 멋있어서 잘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발발발 떨어. 차라리 이 사람은 어때요? 화끈하면서도 편제니까 엔터테인먼트니까 놀 땐 재미나게 놀아. 근데 이 사람은 겉껍질이 점잖해가지고 뭐 그런 데는 놀 것 같지 했더니 와보니까 역시 그대로 생긴 대로 놀아. 그냥 점잖한 듯 돈은 안 쓰고 구두쇠 노릇하면서.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정제격이라는 것은 보시자고요.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사람은 분석 심리가 강한 거예요. 분석 심리가 강해. 피해가지고 이 정제격은 실질 심리가 강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분석 심리가 강하다는 것은 분석의 요체가 수학적 재능을 요구해요. 정확하고 정밀하고 손재주도 요구하고. 그래서 이 편제를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과적성을 나타냅니다. 이과적성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융계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과적성,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건축학 쪽에서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필기를 잘한다, 글을 잘 쓴다, 글 문장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붓글씨를 잘 쓴다 등등의 사람들이 있어요. 분석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계속 머리를 천당과 지옥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땅과 하늘과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실제 심리는 어때요? 대단히 현실적이야. 어떤 사람이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왔어. 어떤 여성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 그 다음 내가 네일 아트에 가서 예쁘게 뭘 칠하고 왔어. 집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흉내를 내. 짜장면을 시켜 먹고 나무 젓가락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씻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꾸두세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생긴 거는 아주 번드름하잖아요. 실제 행동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소박한데 실제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니까 자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상속성을 많이 받을 거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로 봐서는 조금 너무 노랭이도 이런 노랭이가 없는 거야.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유도 있고 품격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주 짜게 너무너무 그 검소함이 지나친 사람이 있잖아요. 있다고. 여기 대표적이에요. 근데 구애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쌓고 모으는데 하여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제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부모가 정제격이야. 그럼 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맞은 거지 뭐. 4, 50년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 내 돈인데 뭐. 편지하고 정제하고 4, 50년 뒤에 뚜껑을 확 열면, 금고를 열면 누가 더 많을까요? 여기 더 많아요. 먹고 살 땐 여기가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뚜껑을 확 열면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없지만은 장단점은 다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 다시 또 157페이지 우리가 관성으로 156페이지 관성으로 가서 평관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요. 평관. 관성은 어떤 인자라고 했던가요? 자율계예요. 그렇죠? 관성. 관성은 자율계. 자율계고 금의 영역이에요. 금.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스톱시키고 나를 통제하고 억지시키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직자 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공직자 기상. 뭐니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귀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모토 즉 목표로다 얘기를 하는데, 부는 당연히 재성을 얘기하고 귀는 이렇게 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의 재성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내 사주팔자의 관성이 어떻게 짜여져 따라서 부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사주팔자 이렇게 공부합니다만은 분석 잘하고 감명 잘하려고 이렇게 배우지만은 그 근본 목적에는 나는 언제 부자 될까? 언제 출세할까? 뭐 이런 거 보려고 우리가 사실 배우는 거지. 내가 언제 죽을까? 오래 살까? 뭐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만큼 재성과 관성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져보면요. 그러면 관성에는 당연히 격국으로 다 보니까 편관격이 있어요. 그렇죠? 편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상반된 것은 정관격이 있어요. 이렇게. 정관격이 있는데 보시자고요. 편관격에 먼저 사주를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병호, 기축, 개미, 신유예요. 병호, 기축, 개미, 신유.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일단 축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이에요. 섣달에 태어난 개수가 춥기도 하겠죠. 뭐 그렇죠? 물속에 퐁당 빠져 있는 사주라. 자, 어찌됐건 간에 내 격에 격국을 잡기 위해서 지장간으로 가보니까 축개신기야. 그러면 기토가 번기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나요? 기토 토국수라는 편간에 투관되어 있나요? 투관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금 투관되어 있나요? 중기 투관되어 있네요. 개수 투관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중기와 본기 투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기가 우선하죠. 본기 기토가 우선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개수와 기토가 토국수죠. 나를 극하잖아요. 관성이에요. 근데도 음량이 같으니까 편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나를 극하고 일간인 나를 극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스톱시키고 나를 규율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직자 기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편관이 나를 극한다. 정관도 물론 나를 극하는 거지만 둘 다 나를 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편향되고 편관 것이 나를 극한다. 내가 편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정확하고 바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엇인가 나를 극하면,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뭐 내가 받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공직자 중에서도 공직자의 어떤 군을 나눈다면, 이게 군인, 검찰, 경찰, 법, 세무 뭐 등등의 아니 무슨 공항을 무슨 검색하는 무슨 보안 어떤 공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 같은 것을 우리가 편관이라고 굳이 나눈다면은 그 이외에 일반적 공직자들이 있죠. 이쪽은 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을. 그래서 보니까 이 사주팔자의 개수일간을 보시자고요. 이 사주팔일간 개수의 외형은 어떤가요? 대단히 개수는 음의 대표적인 수행의 영역이잖아요. 지혜롭고 여성스럽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머니 같은, 그러면서 청순하고 순수하고 맑은 기상을 갖추고 있잖아요. 개수가.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요. 노래방에 가기 전에는. 근데 실제 노래방을 갔더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다고요? 이 사람의 선처는 관성에 와 있는데 관성 중에서도 편관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하고 한 그 성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래를 잘 해도 그냥 예쁜 노래나 한 구절 하고 말겠지 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또 편관기를 갖고 있으니까 노래를 안 하지 뭐. 자꾸 그렇죠. 뻗트기 노래를 해도 어떤 노래 할까요? 편관스럽게 노래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 편관은 오행으로 보면 금이지 않습니까? 금수는 같이 음의 수용의 영역이잖아요. 수용의 영역의 편관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 행동이 어떨까요? 음하지. 그렇죠. 조신하고 그 다음에 사색적이고 수용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야. 을목이부터 얘기가 틀려지죠. 환한 듯 밝은 듯 하는데도 실제는 쭈삣쭈삣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생긴 것이 어떻다고요? 원래가 개수의 음한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 쭈삣쭈삣해도 그 자체가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본 그대로야. 내가 봤던 개수도 노래방에 와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더란 얘기, 행동을. 그래서 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덕이 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 편관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할 정도로다가 자기 털을 뽑아서 자기 구멍에 박아야 될 정도로다가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다가 조금 숨막히고 타이트한 삶을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질적이고. 왜? 금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천간으로 보면 경금이요, 신금이요, 지지로 보면 유금, 그 다음에 또 원숭이의 신금, 이런 금의 영역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편관의 계통에 자율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요. 물론 다른 오행도 나를 극하면은 편관이 성립되곤 하지만 대표적으로 오행으로 보자면 이런 기운이란 얘기입니다. 편관은 금의 기운이 순박하고 순수하고 의리가 있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격 자체를 보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딱딱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공식화되어 있고 절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억지 심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 심리. 자율계 중에서도 편관은 억지 심리가 있어. 억지는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를 기우려고 강제하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억지. 얼마나 참고 참으라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죠. 딱딱하죠.
절도가 있어야 되시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내 상관으로다 내 직장에서 모시고 있으면 어떨까요? 부하가 마음이 좀 안 좋아. 부하는 그래서 술 먹을 때 이 부하는 평강격의 어떤 상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씹어. 안주하는 거야. 아, 그 부장 그놈 XX 뭐 우리 부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기억니은 시온니은 이래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평강격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 금의 영역이니까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찌르잖아요. 말을 나가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리는 있어. 왜? 의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으면은 평상시에는 자기도 알아. 아, 부하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술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호기를 부려. 어떻게 부린다고요? 카드 가지고. 어떻게 부린다고요? 밥 먹는 중간에 먼저 가서 계산을 해. 나도 이렇게 멋있는 통근 사람이야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먹고 밥을 공짜로 먹으려면 누구한테 전화하라고요? 상관한테 전화하면 돼. 첫째는. 근데 내가 평강격의 상사를 모시면은 나는 힘들어.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술 먹고라고 밥 먹고 나면은 이 사람이 계산하게끔 돼 있어. 나도 멋있는 사람이야 하고서 내질리길 잘해. 그래서 이 평강격은 나름대로 굉장히 강단이 있고 의리가 있고 약속을 하면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떻다고요?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좀 고루하고 그런 면이 한마디로 조금 단점이에요. 막 꼭 그게 뭐 단점이 나쁜 거는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개수의 음의 수용의 평강격이니까 같은 인자의 같은 영역군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덤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관격을 한번 가보시죠. 이번에는 정관격을. 정관을 가보니까 갑인, 또 무진, 불러보세요. 계사의 을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당연히 진을계무가 있어요. 진을계무에. 을목은 지금 본기가 나와 있나요? 본기 무토가 나와 있네 벌써요. 그쵸? 그 다음 개수 중개 없고 을목 초기는 나와 있지만은 본기가 나와 있으니까 본기를 가져와 보니까 토국수 나를 극하는데 양이고 음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합의되면서 어떻다고요? 정관이잖아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이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가 편관이 억지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정관은 무슨 심리가 있나요? 나를 통제하는 심리가 있어요. 통제. 이 억지 심리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요. 이게 억지, 강제성. 근데 이 통제는 뭐예요? 자율 심리가 있어요. 자율성. 그러니까 공직자의 오리지널 마인드인 거야.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롭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이 억지 심리에 강제성이 있는 사람은 편하지가 않아. 스트레스성이 있고. 그래서 이 정관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도덕군자처럼 사람이 듬직해. 그러니까 이 편관을 가지고 있던 정관을 가지고 있던 자율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탈할 염려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사회에 아주 못된 깡패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거나 어떤 암흑가의 형님들 행세를 하거나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죠. 정관은 없어. 이 사람들이야. 또 이 평강격이 잘못 사주가 탁하게 흐르게 되면은 주로 의리를 중요시하는 형님 세계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잘 들어오면 어디 직업으로 간다고요? 군인, 검찰, 경찰로 가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찰과 유치장에 있는 죄수는 검찰과 저 구치소에 있는 죄수는 사주팔자가 틀릴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주와 이 사주가 틀릴까요? 죄수와 경찰과 유치장에 있는 사람,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법원에 있는 사람과 틀릴까요? 똑같아. 구조가
단지 무엇의 차이라고요? 사주가 청하게, 즉 상생순환이 흐른다. 즉 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비, 식, 재, 관, 인, 목, 화, 토, 금, 수.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지금 관성에 와 있죠. 요 영역이야. 그쵸? 그럼 내가 재성이 나를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이렇게 흐름이 좋은 사주는 좋은 공직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공직자로. 근데 이 사주가 거꾸로 관성이 편관이 너무너무 많거나 정관이 많은데도 너무너무 많거나 하면은 전부 다 뭘로 가? 편관으로 가죠. 그러면 편고하고 고루한 인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 뭐 죄수라 그래서 뭐 사주팔자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엄청나게 차이 아니야. 한 끗 차이 똑같아. 단지 경찰서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네 눈치를 보면서 밥 먹고 있냐 그 차이뿐이에요. 죄수와 경찰 차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틀릴 거라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 심리가 있으면서 그런데 이 개수는 지금 외형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이거하고요. 음의 수용의 영역이 있으면서도 실제 정관, 금의 영역이라는 것은 나는 수라고 하는 음의 수용에 있지만은 금의 지금 정관에 금의 지금 영역이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노래방에 가면 어떻다고요? 조용해, 안 해, 빼. 이 영역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의 껍데기는 내 껍데기도 이 영역이지만 실제 나의 선천도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니까 이 사람들 성격이 변화가 없어. 듬직하니 그냥 맏형처럼 누가 쿡 찔러도 허허허 히히히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정관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점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편관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관성이 있어서 잘기가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편고해.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을 가보는 거예요.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어요. 편인과 정인이 있지만 인성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건 뭘까요? 눈이 배우셨지만 인성. 이번에 인성을 배우시는 거예요. 인성인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인자로 가보니까 어떤 인자든가요? 이거는 사고계야. 사고. 인식사고계예요. 오행으로 가보니까 수의 영역이야. 수.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의식주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나의 사상, 사고, 생각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자체가 잘 고루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약간 평범하게 발달된 사람들 세상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천재다고 하는 영역들이 여기 많아요. 아까 식신은 연구계통 중에서도 연구심리가 발달됐지만 한기를 꾸준히 그냥 우리 감성계 쪽에서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쓸 수 있는 쪽에서 연구심리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김밥틀, 식기세척기, 뭐 김틀 꽂는 거 뭐 등등 좋은 거 만들어낸다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어떤 거예요? 아주 큼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노벨상 갑들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어디에 많다고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 다음 소설, 미술, 영화, 음악 쪽에 많아 실제요. 자 그러면은 인성도 보니까 하나가 편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편인격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반대적 측면에서 정의격이 있어요. 또 정의격이 있는데 보니까 편인격의 사주팔자를 한번 볼까요? 먼저 개해, 을묘, 정사. 개해 불러보실까요? 개해, 을유예요? 을묘 또 정사 사유 또 기유.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보시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주는 묘월에 태어난 정화일간. 묘월에 태어난 정화일간이 보니까 묘는 당연히 갑을밖에 없어요. 을목의 번기가 투관돼 있나요?
투관돼 있어. 간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기가 월간에 투관돼 있으니까 월간과 일간 정화와 십성 비곤하니까 목생화. 나를 생하는데 어떻다고요?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편인이더라. 편인인데 편인 격이야. 이제 격으로 잡았어. 자, 그런데 나는 정화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정화는 일단은 여러분이 이 특성은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죠? 밝은데 삼명통에 우리가 굳이 가본다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위성이에요. 별이에요. 약간 로맨티스트한 어떤 면은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별,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 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 중에서 빛나니까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힘도 강하면서 뭐 어떤 영역이 와 있어요? 이 사고의 인성은 수의 영역인데 사고는 생각의 계통인데 나는 현재는 이 사람은 물론 편인약은 수의 영역이지만 나는 지금 외형이 화에 와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밝음이잖아요. 밝음 쪽에 지향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목화의 양의 발산의 영역에 있게 된 사람이 실제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밝아서 노래방에 가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뭐 아주 그냥 막 이럴 사람 같잖아요. 근데 실제 선천을 보니까 뭘로 와 있어요? 편인 인성의 수의 생각의 영역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할까요? 남들이 노래에서 100점 맞으면 어떡할까요? 모자 가지고 다니면서 돈 걸을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인성의 의식주 사고 학문이니까 노래방 책 가지고 다니면서 너 몇 번 할래? 적는 사람도 있잖아. 또 총무하는 사람 총무한단 말이에요. 노래방에 가면. 근데 실제로 볼 때 어땠어요? 밝고 화나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물로 굳이 비유한다면 개의신결의 최욱본 선생의 얘기 책에 가버리면 이 정화를 가지고선 노루라고 표현을 해요. 겉보, 순수하고 눈 색감 깜빡깜빡거리면서 깡통에 뛰는 이렇게 노루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노루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여기는 아까 을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족제비라고 얘기합니다. 족제비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절이 어떤가요? 굉장히 겁도 많고 하지만은 뭘 남기나요? 밍크를 남기죠. 밍크 코트 할 때 털을 남기잖아요. 그 털은 뾰족하니까 뭐예요? 붓글씨를 쓰는 모필의 원력이 되잖아요. 밍크를 만든. 그러니까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밍크는 뭐예요? 패션이잖아요. 그렇죠? 멋을 잘 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내. 그래서 뭔가를 잘 이렇게 그리기도 잘하고 색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족제비예요. 그러한 성격도 있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화는 설의 영역이잖아요. 말도 잘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29페이지 보셨습니다마는 청룡백호 주작 현무 중에서도 새의 주작의 영역에 가깝잖아요. 그쵸? 주작이잖아. 주작은 뭐예요? 새 말을 잘하잖아요. 찌지배배하고 주작. 그러니까 삼명통에서부터 개의신결부터 쭉 우리가 동물을 끄집어내보면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잘할 거라 봤는데 노래방에 가보니까 편이네 뭐예요. 노래방 책 들고 다니면서 뭐 노래할래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전혀 틀린 거예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게 못해. 그죠? 특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편인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편인격은 어떻다고요? 성격이 좀 사시적이야. 부정적이고 외골적이고 세상을 좀 삐딱하게 바라봐.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약속을 했어. 야, 노래방에서 나왔으니 그 짜장면 먹으러 가자. 10명이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 했는데 자기만 어떻게 한다고요? 난 우동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기도 해. 조금 왜 물 위에 기름 뜨듯이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더라도 나는 그 쇼트닝이에요? 그냥 콩기름이에요. 돼지고기 비계 넣지 마세요. 미원 들어가요? 별 사람들 다 있잖아. 그러한 까탈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편인격은 어때요? 그 영감이 대단히 발달해서 인스피레이션, 직감이, 육감과 꿈이 잘 맞고요.
주식이라도 잘합니다. 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식신은 연구 심리가 있는데 어떤 연구 심리예요? 그냥 감성계가 발달, 남을 생각하면서까지 하는 연구 심리. 이 사람은 어때? 편이니까 남을 전혀 생각 안 해. 내 꼴림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발명품의 크기가 어떨까요? 위대한 것들이 많아요. 뭐 어nes트 헤밍웨이라든가요, 응? 그 다음에 어떤 저 바하라든가 쇼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큐비즘, 입체파의 그 유명한 고호라든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 보면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편인격의 사람들이에요. 그 편인이 만들어내는 거는 문학이 됐든 예술이 되었든, 그때서 이 사람들 편인, 수의 영역이 아까 목의, 비견, 겁재의 운동, 수성과 경쟁심리의 운동 쪽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 중에서 목화는 몸을 다스리고 몸으로도 하는 쪽이니까 남반부 쪽에서 운동선수가 많이 나오고, 금수는 어디예요? 사고와 통찰의 영역이니까 북반구 쪽이니까 소설도 많이 나오고 문학과도 많이 나오고 미술과도 많이, 음악과도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는 대체 요것만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의 선천이 무엇이라는 것은 격국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노래방에 갔을 때는 그럴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 사람이 저렇게 밝으면서도 굉장히 눈치도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눈치도 빨라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따져보니까 어떻다고요? 회골적이고 좀 사시적이고 좀 편파적이야. 그 사고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인처럼 음량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인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인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번 좀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개해, 또 뭐? 을묘, 또 무진, 병진, 병진신묘예요. 병진신묘. 위에 거 맞아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지장간을 보니까 갑을이야, 갑을. 그쵸? 갑을. 을목 본기가 투관되어 있나요? 투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기, 초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기가 나와 있으니까 목생화, 나를 생하는데 나와 음양이 틀리죠. 이랬을 때 우리는 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인이야, 정인격이에요. 알았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제 드러난 겉모습이에요. 그쵸? 병화는 삼명통에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병화위 1이라고 그랬어요. 1. 삼명통에서 얘기할 때, 유고 만민영 선생의 삼명통에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병화는 위 1이다. 1은 태양이죠. 그쵸? 월은 달이지만은 정화위 월, 정화위. 그렇지만은 경금이 월이에요. 미안해요. 병화위 1.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굉장히 밝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동물로는 고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 예의의 오상이면서 태양처럼 밝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래. 근데 이 사람의 격국을 보니까 병화는 목화토금수의 화의 감성의 영역이에요. 그쵸? 목화의 영역이니까, 양의 발산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정인이야. 선천은 정인은 어디나 목화토금수의 수의 영역이죠. 수의 영역이면서 사고계잖아요. 그러니까 밝음과 음양의 영역과 목화의 양의 영역과, 즉 목화토금수에서 이 사람의 껍데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실제 선천은 여기에 나와 있죠. 정반대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때요? 대단히 활발하고 대단히 잘 통할 것 같아. 근데 실제 노래방하니까 어떻다고요? 조용해. 이 사람 격국이 없다. 천천히 여우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인성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량의 배합으로도 인해서 나를 생애주되 음량이 틀리죠. 대단히 의식주 사고 학문에 관련하니까 의식주 사고가 어떻다고요? 사고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은 어때요? 학문과 관련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학문 구두의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 그러면서 의식주가 유효한 사람. 그래서 어쨌든 이 인성은 편인과 마찬가지로 인스피레이션, 즉 영감, 직감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대단히 사고가 올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의 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듬직해요. 첫째, 왜 엉덩이가 무겁다 가볍다 그러잖아요. 정관도 듬직한데 이 정인 격도 사람이 여유가 있고 반듯하고, 사람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사귀다 보면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등치와 관계없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선 대체적으로 미인들도 많고 미남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재성을 봐야 돼요. 재성이 있냐 없냐 할 때까지 부의 크기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재성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인성이라도 있어야 돼. 인성은 내 시주에 뭐냐면은, 시주에 인성이 있다 한다. 송아지가 부빌 언덕이 얘기하듯이 삶의 부빌 언덕이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재성과 인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틀림없이 부귀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재성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발달이 잘 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삶이 공고함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자, 지금까지 우린 격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쵸? 격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정화를 아까 좀 정화를 가지고선 위성 이 별을 가지고 자꾸 달이라고 하고 이 경금을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고치고요. 어쨌든 우린 격국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선천가, 그 다음에 격국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인격, 품격을 얘기하듯이 사주팔자에도 이렇게 꼴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일간만 가지고선 이 사람을 평가하는, 외형을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꼴이라고 한다면 그 갑은 뭐예요? 격국이에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석이지만 격국은 선천이에요. 일간은 뭐예요? 드러난 나의 현재 꼴이야. 사주팔자에. 근데 이 사주팔자의 격은 뭐예요? 격은 나의 선천인데 이 전체 8글자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음양의 태과여부, 음양의 불가여급, 그 다음에 상생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순환되느냐, 어떤 그런 것을 청하냐 탁하냐를 보는 것, 그 짜임새 자체를 뭐라고? 격의 국이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번 이제 용신의 얘기를 했으니까 격국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하시면 아마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여점 선생이 자편진열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격국이 내격, 즉 정격은 십성격으로다가 10개로 따지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의 격을 가지고선 잡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물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